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40년 호황 부동산 종말 해결책도 없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은 지난 22일 중국의 40년 호황 부동산 종말이라는 기사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불폐화 신화가 끼워졌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이 부동산 불폐화 전략으로 경제 성장의 기본을 삼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부동산 불폐화 신화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경고를 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수출, FDI, 수입 모두 막힌 상황에서 지금 내수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도 다시 살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상황은 지금 시계 제로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중국이 이번 부동산 사태 때문에 당장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 요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숨겨져 있고 이것을 꺼내다가 이번에 쓰겠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숨겨진 외환보 요구 당장 써.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밀어붙일 거야. 너희들이 이제 뒤에 쟁겨준 포탄을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 다 내보여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40년 호황 부동산 종말 해결책도 없다입니다. 21일 월스트저널은 이런 기사를 냈죠. 중국의 40년 호황 부동산 종말. 그 대표적인 예로 윈난성을 들었는데요. 윈난성에 코로나19의 리오프닝 후에 축구장 3개 크기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시설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리오프닝 후에도 코로나19의 방역시설을 건설할 만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에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인프라 투자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후 바로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졌고 지난 6월 달에 벌어지고 올해 11월, 12월에 다시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시설을 무조건 더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사람을 수용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윈난성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윈난성입니다. 그림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 윈난성이라는 곳은 바로 여기죠. 여기가 윈난성인데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죠. 그런데 여기 라오스는 빠지고, 캄보디아가 빠지죠. 캄보디아 빠지고, 라오스, 베트남, 여기에 미얀마까지 세 개의 나라가 붙어 있는 지방이 윈난성이라는 지방입니다. 이 윈난성은 무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윈난성이라는 것은 90%가 산맥과 구릉으로 되어 있는 차마고도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윈난성과 같은 경우는 거대한 검역소 유지를 위해 수년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현수교, 6,000마일 이상의 고속도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공항 등이 있는 곳이 바로 윈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윈난성이 차마고도의 시작점이라고 하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차가 굉장히 잘 돼요. 높은 지역. 그래서 지금 보이차의 주산지가 바로 윈난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감한 인프라 투자, 즉 건설 투자를 통한
윈난성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어갔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윈난성과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접경 지역으로 내륙 무역의 중심지, 이곳을 통해서 지금 모든 물자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윈난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장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양쯔강의 거의 상류지방에 해당이 되죠. 이 상류지방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류지방에 뭐가 만들어진다? 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 확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윈난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에 한 곳, 그리고 아주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 여기서 나온 전력이 베트남에도 지금 보내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무역 일정에 타격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은 윈난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부동산의 투자, 그리고 인프라의 투자가 도구로 다가오고 있는 사실. 문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에 토지 판매 수익 고갈로 지방 재정 수입이 더 이상 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레너 레스팅스라는 중국 신용평가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021년 윈난성의 수익 대비 부채 비율은 151%. 이 수치는 IMF의 경고 수치인 150%를 넘어선 수치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윈난성의 2018년과 같은 경우는 108%였지만 2021년 보면 이 대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2021년 계속적으로 헝다이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헝다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경기에 하락이 있었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윈난성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인프라 구축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게 건설이잖아요. 건설. 보통 건설로 보고 보통 어떤 게 세워지냐면 공항 세워지고, 또 도로, 그리고 철도, 여기에 통신장비, 통신시설, 다 지금 이게 건설 사업으로 통한다라는 거죠. 건설 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이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일단 건설 장비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사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맨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설이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건설 사업을 무조건 살려야 되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있었던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20년 초 양쯔강 일부 수로 개간 사업을 발표하면서 $150 이상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수백 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거의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윈난성의 문제냐? 아니죠.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이난성의 단저우시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월스트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이난성. 우리가 하이난성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성이라고 불려도 섬이에요. 섬. 이 광시에서 하이난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있습니다. 공항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난 항공 유명하죠. 하이난 항공이 중국 최대 항공으로 키워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비리로 억눌렸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는 들어오려면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하이난성의 단저우시입니다.
여기에 농촌인 하이터 우진의 고속철역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하이난성의 하이터우진이라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인데, 하이난성은 섬이라고 그랬죠? 성의 이 지역인데 이게 농촌 지역이에요. 자, 지금 웨아이 철도라고 해서 이 진장, 하이안, 그리고 하이코우 이렇게 해서 산야로 인해서 이게 뺑뺑 둘러친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이터우진의 고속철역이 완공이 되었죠. 지금 2015년 12월 하이난성 순환 고속철 개통.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속철이 이 섬을 중심으로 뺑뺑 도는데 하이터우역이 개통이 지금도 미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공사비만 4,159만 위안, 한국 돈으로 73억 4천만 원이 들어간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개통이 미뤄지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것. 여기에 영무원도 필요하죠. 장비도 계속 들어가야 되죠. 유지보수도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적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개통하면 연간 5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8억 8천만 원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여기 단저우시에서는 왜 개통 안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웨와이 철도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적자를 해서 여기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구이저우성입니다. 구이저우성은 2021년 1인당 GDP가 7,2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국에서도 못 사는 동네 중에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구이저우성에 중국 4대 도시 전체 공항수보다 더 많은 1700개 이상의 다리, 그리고 11개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말 3,880억 달러의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고, 자, 1인당 GDP가 7,200달러. 그런데 2022년 말 3,880억 달러의 미지급 채무. 가장 못 사는 동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난 4월 구이저우성은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구이저우성입니다. 구이저우성이라고 불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윈난성이 지금 한자로 보면 운남성인데, 윈난성 바로 옆에, 그리고 광시 장족 자치구 바로 위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유명한 사천성하고 붙어있는 이러한 지역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성장은 정말로 종발했는가? 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은 사용되지 않는 다리와 공항들로 가득 차 있으며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비어있고, 이로 인한 투자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전에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유령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백만 채의 아파트가 비어있는 상태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팔렸다라는 겁니다. 팔렸는데 지금 중국이 재정 지원을 해서 이 도시를 큰 도시로 성장을 시켜요. 큰 도시로 성장을 시키면서 부동산 불패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이제 중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데 투자 수익률은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다리도 많이 만들고 필요 없는 공항도 많이 만들고 했던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조건 중국 경제를 살려야겠다. 건설을 통한 중국 경제의 발전, 이게 지금 현재 GDP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건설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중국 재정경제대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 도심 아파트의 약 5분의 1, 최소 1억 3천만 채가 공실로 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온 중국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내용이죠. 세계은행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황은 200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매년 GDP의 44%에 차지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프라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해 국내 투자에 유지했다. 결국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GDP의 44%를 이곳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미국은 25%, 세계 평균은 20%. 세계 평균만 일단 볼게요. 세계 평균이 20%라면 중국의 투자는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투자냐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보통 보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은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맞는데 과도한 인프라 구축은 먼저 개발을 하고 쭉쭉 뻗은 도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그것은 부실자산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부실자산. 이게 부실자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를 했던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낮은 예금 금리라는 거죠. 예금 금리가 낮으니 빌려주는 돈도 낮아요. 빌려주는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대출 금리도 낮다. 낮은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여기에 낮은 금리를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만들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부동산은 절대 사놓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인식을 심는 거예요. 인식을 심어버리니까 우리 투자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지금 주식이죠. 주식도 우리 중국 회사들 너무 잘 나가. 주식 오를 거야.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서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쏠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이를 통해 부동산 붐도 일어나고 주식 붐도 일어난 게 바로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정부 주도의 부동산 불패의 신화의 연장입니다. 자, 중국의 어떤 지역에 부동산 유령 도시가 있었어요. 유령 도시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학 진학이 좋은 중학교를 여기에 유치를 시켜버려요. 이동을 시켰죠. 여기가 내몽골 지역인데, 내몽골 지역에서 중학교를 이전을 시키면서 교육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중국 교육하면 껌뻑 죽죠.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이제 1명에서 2명에서 1명을 낳게 되고 2명에서 1명을 낳게 되기 때문에 4명이 1명의 자식을 키우는 지금 현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무조건 중국의 정부 주도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연장이 되어 나왔고 이제 그 숨통이 끊어졌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연장시키려면 정부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정부도 돈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정책적으로 투자를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투자가 줄어버리면 당연히 부동산 불패가 죽어버리겠죠. 결국 과잉 건축 투자로 인한 버블 붕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은행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중국이 암울한 성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는 성장률이 4% 이하 수준. 우리나라보다 지금 성장 수준이 높지만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향후 수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은 4%도 미치지 못할 것.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데 여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의 추세 성장률은 2019년 5%에서 3%로 둔화됐으며 2030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은 1%에서 2%대의 성장률이 있는데 이 지금 중국이 중진국으로 불리죠. 중진국으로 불리는데 중진국 문턱에 딱 들어왔다가 성장률이 선진국대로 떨어져 버리는 현 상황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소, 특히 싱가포르 공립대학 안에 있는 동아시아 연구소의 버트 호프만 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의 자산 수익률은 5년 전 9.3%에서 3.9%로 떨어졌고 국영 기업의 수익률은 4.3%에서 2.8%로 후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기업들도 수익률이 떨어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현재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GDP 성장률 1달러당 약 9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9달러를 추정해야 성장률 1달러가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이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익성 저하, 수익성 저하,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은 부동산에 집중하게 됐을까에서도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프만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노동력 감소 그리고 생산성 성장의 둔화. 특히 지금 노동 집약적 산업이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초기에 중국이 성장했습니다. 세계 공장으로 불렸고요. 세계 공장으로 불렸는데 자 보세요. 세계 공장으로 불렸는데 노동 집약적 산업이래요. 그런데 노동력이 감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노동 집약적 산업 폐기해야죠. 그리고 노동으로 생산성을 늘렸는데 노동력이 없어요. 그러면 생산성 성장도 당연히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국제조 2025. 이전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 아웃 그리고 기술 집약적 산업 인. 더 적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더 많은 수입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중국제조 2025를 했고 그리고 당장 중국 내에서 수입이 줄어가니 이것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돈을 벌어들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1대1로입니다. 생산성 증가입니다. 1980년대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중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했던 생산력 증가가 지난 10년 동안 6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다. 결국 이는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떨어진 생산성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적게 노력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산업 그리고 장치 산업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부채를 발생시키고 부동산 건설을 통해 중국 경제를 이 부족한 부분을 받쳐왔다라고 이 호프만 소장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할 그래서 지금 예전과 같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은 더욱더 아웃을 시켜야 되니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중국이 아닌 부동산 건설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받쳐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중국의 부채는 얼마나 될 것이냐? 국제결제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을 포함한 총 부채는 2022년 현재
중국 GDP의 300%를 육박했고 이것은 미국 수준을 넘어서 수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부채 대부분이 지방도시에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로든그룹은 중국 경제조사회사인데 대출 중 약 20%만이 국내외 투자자가 소유한 채권에 포함이 되었고 결국 지방정부는 심각한 디폴트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드러난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80%는 숨어있는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빵 터지게 되면 중국 죽어나가겠죠. 피치는 2023년 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차입 규모가 정부의 재정 경색으로 인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은 이거죠. 출구는 있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해결책이 그렇게 뾰족하게 있진 않다. 현재 미국의 제재로 FTI, 수출 부진으로 인한 수입의 부진, 여기에 부동산이 죽어가면서 일반 대중들이 돈이 없어지면서 내수시장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과 건설을 지속해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비자 지출과 서비스 산업을 촉진시켜야 되고 서구식 경제 순환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서구식 경제 순환 도입 이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이런 지배를 차단을 시켜야 돼요. 지배 차단. 소비자 지출과 서비스 산업에 촉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그러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소비자 서비스 산업이 중국에 더 많이 쏠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야.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 자, 아담 토즈, 콜롬비아 대학교 역사학 교수입니다. 우리는 경제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궤도에서 기업 연속하는 모습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어렵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중국이 외부에 투자한 금액 1대1로 통해서 투자한 금액 이것을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아직도 든든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 새로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 것은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1대1로 투자하기 위해서 뒤에 꽁쳐둔 외환보유고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 털어서 보여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